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드비알레 140 프로, 140 프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때 반응이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익스퍼트 시리즈 중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 싱글 셰시 중에 엔트리급이 140 프로고 이번에는 250 프로, 최상위 모델입니다. 싱글 셰시 중에서는 이 모델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는 일단은 이런 정말 올인원 앰프들,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들, 그리고 그게 예전부터도 뭐 이제 올인원 기기 앰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것처럼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의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들, 이 제품군들이 많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일단은 뭐랄까요? 이 디지털로 이제 포맷이 변화가 되면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축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뭐 스피커 외에는 앰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보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보면은 TV만 해도 거거익선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클수록 또 좀 트렌드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스피커도 저희 청각에 직접 호소하는 최종 단계의 어떤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이제 그 코나님하고도 잠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방의 환경만 되면은 스피커는 큰 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다. 하지만은 뭐 TV가 됐든 스피커 됐든 이거를 서포트하는 소스 기기나 앰프는 작을수록 좋겠다. 왜냐면은 디지털화되고 디지털화 된다는 거는 집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화가 가능하니까 점점 그게 콤팩트하게 기술적으로 받쳐주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발전을 하면서 스트리밍, 프리앰프, 파워앰프를 이제 한 세시 안에 가둘 수도 있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해서 정말 점점 컴팩트한 올인원 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휴대용 기기들은 디지털로 이제 바뀌면서 포터블 CDP도 나왔고, 예전에 워크맨 그런 것도 나왔고, 지금은 음원 플레이어 뭐 DAP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이제 하이파이 오디오 군들은 뭐 휴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축소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에 보면은 예전처럼 막 큰 공간에서 큰 스피커와 막 인켈 컴포넌트 막 10단짜리 쌓아놓고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또 인테리어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 보면은 다. 그래서 요즘에 신축으로 짓는 이런 막 그 가구들은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가전 제품들이 빌트인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점점 친인테리어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은 독립된 가전 제품으로서 오디오의 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거실에 맞춰야 되고 그런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는 이 트렌드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이비통 그 그룹의 모에 테네시 그 그룹의 회장님이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정말 미래에서 온 올인원 앰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게 이제 드비알레의 익스퍼트 시리즈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싱글 셰시 중에서는 최상급 모델인 250 프로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퍼트 250 프로의 전면에 보이시는 이 제품이고요. 이번에 좀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인테리어적인 뭐 그런 요소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감안한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는 여기 세워놓은 이 거치대도 드비알레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거치해 놓을 수도 있지만 뭐 일반적인 렉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벽에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 벽에 거는데 또 필요한 그런 렉 이런 것도 드비알레에서 또 만든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얇고 진짜 정사각형의 어떤 디자인, 그리고 이제 거울로도 쓸 수 있을 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마감, 그리고 정말 이 갖고 싶은 리모컨, 이런 디자인을 보면 아까 이제 저희 영상 준비하면서 코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는 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우선이 나오면서 그 미래에서 온 문명인이 이걸 하나 떡 주고 가는 거예요. 저희는 구석기인데 이제 신석기에서 뭔가 뭐 청동기 철기 시대에 그 후대 문명이 시간을 거슬러서 전해진 느낌. 그러니까 일단 이 셋이 외관 디자인부터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전면에 보면 이게 상판, 뭐 전면 모든 게 이게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리고 무게가 거의 10kg 가까이 나가요. 상당히 묵직해요. 예, 보기보다는 아주 슬림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판에 보면은 아주 멋들어진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요 앞에 보면은 동그랗게 아주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볼륨이라든가 뭐 셀렉트 이런 것들 간단하게 그것만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일단은 뭐 인터페이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이제 뒤쪽에 입 출력 단자나 스피커 출력 단자가 아래로 이렇게 쭉 보이죠. 그렇죠. 예. 보면은 일단은 뭐 이더넷, 와이파이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뭐 입출력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은 입력단에 뭐 USB, 그다음 광, 동축, 그다음에 140 프로에는 없었던 AS EBU 입력이 생겼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단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역시 예. 그 포노 MMMC를 맞아요. 지원을 한다는 거. 네. 그걸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날로그 입력단이 일단은 두 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조 다 라인 입력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하나는 라인 입력 겸 포노 그렇죠. 입력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라인 입력도 되면서 뭐 디지털 코엑셜 입력으로 쓸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단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스피커 출력단 이게 좌우 한 조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포노단 쪽 구성이 설계가 좀 특이하죠. 그렇죠. 이게 기본은 스트리밍 앰프잖아요. 그렇죠. 스트리밍 앰프인데 여기서 진짜 비중을 두고서 얘네가 히든 카드로 준비한 게 이 MMMC 포노단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일단 이 250 프로 같은 경우는 총 그 로딩 임피던스하고 로딩 네. 그 커패시턴스 이 조합으로 무려 256가지 옵션을 네. 이제 카트리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주목할 만한 거는 그 포노 EQ 커브에 대응하는 게 그렇죠. 무려 13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네. 뭐 표준 리어 커브를 비롯해서 네. 뭐 데카, 컬럼비아 뭐 다 EMI 다 대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전문 포노 앰프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그렇죠. 이 컴팩트한 250 프로에서 예. 이것까지 지원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게 독립된 그 포노 앰프 중에서 이런 다양한 EQ 커브를 지원하는 것들이 꽤 좀 나오긴 했지만, 예전에는 정말 없어가지고 막 FM 어쿠스틱 몇천만 원짜리 그런 포노 앰프에서나 지원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제품이 일단은 네트워크 앰프잖아요. 그렇죠. 예, 네트워크 스트리밍 쪽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UPnP DLNA에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룬도 대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룬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어플레이도 대응을 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실 이 제품의 이 드비알레가 다른 네트워크 앰프랑 상당히 구별되는 어떤 이들만의 독보적인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ADH라는 증폭 방식, 그 다음에 SAM이라는 스피커 최적화 구동 방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RAM이라고 그다음 포노단 그쪽에 대응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매직 와이어라는 뭐 DAC 쪽에 투입된 기술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가장 이 제품 그 익스퍼트 시리즈를 좀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은 일단은 누가 뭐래도 ADH, 그렇죠. 예, 그 증폭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의 약자인데, 예, 근데 정확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날로그 디지털의 어떤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예, 클래스 A와 클래스 D 증폭 앰프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종 결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얘네 어떤 기술 자료를 보면 진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전에 140 프로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클래스 A는 이제 보통 전압 증폭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압만 증폭을 해서 그 다음 단에 전류 증폭단으로 넘겨주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그렇죠. 출력단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는 게 통상의 어떤 앰프 구성 방식이었는데, 이 엑스퍼트 프로 시리즈는 이게 클래스 A 앰프하고 클래스 D 앰프가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클래스 A에서 전압 증폭된 신호는 클래스 D로 가지만은, 이게 클래스 A가 이렇게 신호를 주고 나서 동작을 멈추는 게 아니라 얘는 그 자체로 또 스피커로 출력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A에서 받은 이 클래스 D 앰프는 전류를 왕창 실어서 대출력을 만든 다음에 다시 원신호 그 흐름에 합류해서 스피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신호가 병렬로 가는
이게 가장 큰 ADH 이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는 두세 개의 어떤 장점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A의 어떤 크로스오버 왜곡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광대역의 증폭, 그리고 왜곡이 적는 이런 장점을 취한 거고, 클래스 D는 병렬로 이제 출력을 연결하니까 낮은 임피던스와 대전류, 그렇게 해서 지금 낮은 출력 임피던스로 강력하게 스피커를 드라이브를 한다. 그래갖고 최종 출력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0에서 250W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설명, 네, 너무 감사합니다. ADH에 이어서 그리고 SAM이라는 기술이 있죠. 이거는 정말 독창적인 기술인데, 요즘에 사실은 우리나라 스트리밍 앰프에서 가장 유행하는 뭐 이런 기술들이라고 하면 뭐 디락 라이브나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그러니까 공간 그 음향 최적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공간에서 이제 뭐 간접음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뭐 시간축 딜레이를 일으킨다든가 불필요한 뭐 반사음을 만들어내서 그게 청각적으로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좀 왜곡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주는, 보정해주는 기술이죠, 일종의. 그렇죠. 예. 근데 드비알레는 그런 것과는 좀 결이 완전히 다른, 그렇죠. 다른 그 기술이에요. SAM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피커의 특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요즘에 뭐 측정 리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스피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측정할 수 있는 게 주파수 특성, 주파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임피던스 특성,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펙에 또 나와 있는 전체 대역 폭, 그 다음에 감도,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스피커의 그런 스펙들, 측정치,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드비알레에서 그 스피커에 알맞는 최적의 작동을 보여주게끔 이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드비알레 사이트 가면은 일종의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비알레를 쓰고 있다면 드비알레 뒤쪽에 이제 SD 카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 컨피규레이션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신이 쓰는 스피커를 클릭해서 고른 다음에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저장을 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에 끼워 넣으면 자기가 쓰는 스피커의 최적화된 작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드비알레가 정말 거의 수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일이 그 스피커를 측정을 해갖고 뭐 좀 전에 이제 코나님 말씀하신 뭐 임피던스 커브라든지 주파성 특성, 그거를 다 파악을 해서 입력을 시켜놓은 상태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 커브가 보통 이제 낮은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치솟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공진 주파수가 되고 그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최저 하한이 되는데, 좀 더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깎아서 맞아요. 이 임피던스를 낮추면 그만큼 공진 주파수를 밑으로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저음을 더 밑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정말 이 말 그대로 스피커 액티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ADH보다 더 앞선, 그리고 더 수고를 많이 한 어떤 기술력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은 어떤 스피커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매칭에 대응하느냐 보면은 1000여 개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인스트림 쪽에 활동하는 브랜드는 거의 다 커버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 중에 락포트 아트리아 이 모델도 떠 있어요. 떠 있어서,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역 쪽이 원래 스펙상으로는 저역 하한이 28Hz인데 한 11Hz 이상 더 낮아집니다. 이 드비알레 그 샘을 적용하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 짐작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어떤 리미트를 걸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출력 자체는 이 제품 모델명에 있죠. 그렇죠. 250W. 그러니까 6옴 기준으로. 근데 걔네 정확히 그 워딩을 보면은 6옴 이하에서 250W를 낸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부하 임피던스가 더 떨어져도, 스피커 임피던스가 더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250W는 내는 그런 대출적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전 고조파 왜곡, 뭐 앰프의 뭐 특성들 볼 때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10W에서 0.0025, 그 다음에 뭐 최대 출력에서도 0.0005%,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펙이나 뭐 다양한 기능들, 신박한 뭐 SAM 같은 기능들. 그렇죠. 예. SMB도 상당히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을 만큼 네.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38dB까지.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바늘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일단 스펙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덱 매직 와이어라고. 예. 그거는 이제 덱 이후에 컨버팅 다음에 ADH로 넘어가는데 그 구간을 정말 짧게 해서 얘네 표현은 이제 5cm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해서 어떤 노이즈 유입을 이제 그렇죠. 막는다. 그리고 이 DAC의 핵심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PCM 179X 칩을 쓰고 있어요. 네. 그 X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하여간에 PCM,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PCM 칩을 쓴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일단은 SAM을 통해서 스피커 제어력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될 만큼 드라이빙을 해줘요. 웬만한 스피커에서는. 근데 기본적인 그 스피커 제어력도 사실 SAM 그 기능을 켜지 않더라도 되게 좋은 게 이 앰프의 뭐 출력 임피던스 자체가 0.001? 네. 예. 대부분 이게 스피커의 이제 임피던스를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로 나누는 값이 댐피 팩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8,000? 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식 임피던스를 8옴이라고 생각했을 때 8,000 정도니까 8,000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퍼를 빨리 예. 제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강력하게 드라이빙 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익스퍼트 250 프로에 대한 전체적인 테크니컬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좀 하면 될 것 같고, 네, 음질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퍼포먼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한 거는 이제 스피커와 몇 가지 케이블 밖에 없습니다. 이더넷 케이블, 전원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이 정도고요. 예, 스피커는 라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3곡 정도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Looking out across the nighttime, city wings or sleepless eyes, hear his voice shake my window, sweet seducing sigh.
네, 세 곡 들어보셨는데요. 첫 번째 곡도 휴먼 네이처 이런 것들 들어보면 음색적인 부분들 상당히 깔끔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저가의 이게 온라인 스트리밍에서 막 날리고 약간 엷고 뭐 거친 뭐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굉장히 ADH라는 그 말답게 드라이빙 능력이나 막 이런 것들 출력도 굉장히 높고 근데 음색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에퀴레스 같은 그렇죠. 예, 그런 차분하면서 고운 음질을 들려주는 거. 차분하고 곱고 그리고 찰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막 가루처럼 막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하게 예. 이렇게 딱 붙는 그런 거 보면 DBR의 엑스퍼트 프로 140 프로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 클래스 A도 아니고 클래스 D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클래스 AB도 아니고 얘네만의 어떤 소리결과 어떤 드라이빙 파워 이런 게 첫 곡에서부터 딱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매시브 어택 같은 경우는 엔젤 이 곡은 실제 드비알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AM 그 기술을 사용할 때 그거를 이제 스피커 매칭할 때 매칭해서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스피커 테스트할 때 실제로 쓰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 왜냐면 저역 쪽이 막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고 저역 데시벨이 상당히 커요. 근데 실제 보면은 이 SAM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 후에 우퍼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확실히 140 프로와 250 프로 좀 대비해서 좀 들어보면 같은 곡을 매시버텍 이런 곡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그 차가 좀 약간 중형으로 커진 느낌이에요, 확실히.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이왕 차로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좀 토크가 올라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도 한때는 차를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력만 따지는데 예. 차를 좋아할수록 토크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순간 가속이 얼마나 그렇죠. 싹 나가느냐.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차의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얘는 그 토크 갑자기 기아를 올리는 맛이 예.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가속력이 정말 대단한 쾌감을 느껴주는 그런 느낌을 두 번째 곡에서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면 두 번째 곡도 그렇고 저는 세 번째 곡에서도 처음에 굉장히 육중한 뭐 이렇게 타악기 쫙 나오면서 치고 나가잖아요. 그때 훨씬 더 무게감이 있네요, 확실히. 예. 물론 SAM이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주지만 하드웨어적인 이런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이 140 프로랑은 또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가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편성곡 들으면은 정말 뭐 스트리밍 앰프 역시도 헤드룸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얼마나 클리핑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스피커를 울려주고 대편성에 그 들어간 그 악기들의 어떤 존재감, 해상력을 펼쳐 보이는 그런 능력을 보면 이게 스트리밍 DAC 앰프잖아요. 이 세 가지 파트가 정말 잘 조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품 어떤 가격 부분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얇고 조그만 기기가 뭐 이렇게 비싸냐.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년 동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리형을 이렇게 운영해 보면 이거의 어떤 편의성이나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독보적인 뭐 SAM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절대 비싼 가격은 별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 저는 이 엑스퍼트 프로 이 시리즈 스트리밍 앰프를 볼 때마다 얘네 자체가 하나의 앰프의 장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규정을 져서 너 이쪽이가 아니라 그냥 DBR만의 어떤 자기네 리그, 자기네 장르를 이 엑스퍼트 프로 시리즈로 개척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스트리밍 네트워크 앰프의 어떤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드비알레 엑스퍼트 시리즈 중에 250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